선생님, 저도 아직 그런 감정이 남아있는 걸까요?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제게 조심스레 꺼낸 이 한마디. 그 눈빛 속에는 자책과 슬픔, 그리고 오래 묻어둔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단지 의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으로서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왜 나이 듦을 말할 때 사랑과 성을 가장 먼저 지워버릴까요? 정말로 늙는다는 건 감정조차 사라진다는 뜻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부부와 개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말하지 못한 진짜 문제를 마음속에 꼭꼭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늙어도 성욕이 있다는 한 문장을 넘어서 삶의 품격, 건강,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 지금 그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저는 오랫동안 노인의학과 내분비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부부와 개인을 상담하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어도 사랑과 성은 여전히 중요한 삶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고 혹은 이미 포기한 채 살아가고 계시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자주 마주하는 현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조금은 솔직한 이야기지만 분명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성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며 다양한 인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성생활도 함께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생활은 오직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탄한 몸매에 땀이 흐르는 격렬한 장면들만을 떠올리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생활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성생활은 건강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생활과 건강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조화로운 성생활은 마음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까지 더해줍니다. 삶의 활력과 부부의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적 자신감까지도 연결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도 정말 성생활이 필요할까요?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예, 노년기에도 성생활은 꼭 필요합니다. 현대의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 부부가 적절하고 조화로운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해롭기는커녕 오히려 건강에 이롭다. 맹자도 식욕과 색욕은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먹는 것과 성적인 욕구는 인간이 자연스럽게 지닌 기본적인 욕구라는 뜻이지요. 노인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성생활은 노년기의 신체와 정서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하며 무리가 없는 성생활은 노년 부부의 심리적, 생리적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핵심 요소이며 부부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깊은 관계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성생활을 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 모두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 아무리 이성적으로 욕구를 억제하려 해도 성기 내부의 생리적 변화까지 통제하기란 어렵습니다. 욕구가 쌓여 해소되지 않으면 이는 불만 족감으로 바뀌고 감정적으로 예민하거나 화를 쉽게 내는 형태로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보다는 욕구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노년 남성 역시 성적인 충동을 느끼고 성관계를 원하게 되는 시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 성생활이 없으면 신체적 불편감이 찾아옵니다. 특히 성적 친밀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성이라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감정 기복, 우울, 예민함 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감정은 피부 트러블이나 안색 변화 등 외적인 변화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갱년기를 거친 여성들은 흔히 피부가 처지고 가슴에 탄력이 줄어드는 등 자신의 신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이 시기에는 성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질 수 있지만 오히려 오랜 기간 성생활이 없었을 때 더 강한 갈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생활이 장기간 없을 경우 생식기 기관에 생리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호르몬 이상과 국소적 충혈이 해소되지 않고 그로 인해 전립선 비대, 전립선염 혹은 유선 질환과 같은 여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장기간 성적 자극이 없으면 유방과 생식기관의 혈류가 지속적으로 몰리고 잘 해소되지 않아 유방 통증, 유선 증식, 심지어는 유방암과 관련된 위험 요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 성생활은 단순한 성적 행위가 아니라 삶을 조절하고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성생활은 기분을 좋게 하고 무엇보다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여줍니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인의 성생활은 단순한 성교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부 사이의 성적 친밀감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조용히 속삭이거나 부드럽게 쓰다듬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눈빛을 통해 감정을 나누는 것까지도 모두 성적인 소통의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소통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더 깊게 만들고 감정적 안정감과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서로 간의 감정을 나누고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든 행위는 꼭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넓은 의미에서 성행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중심의 성적 교감은 부부에게 깊은 유대감과 심리적인 안정을 선사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 지지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이러한 교감은 성심리적 만족감을 높이고 삶의 즐거움과 활력을 회복하게 하며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모두에 이롭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년기의 성생활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지 제가 임상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효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년 남성에게 있어 성생활의 이점 1. 성생활은 장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성생활을 가진 후에 남성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 만족감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정서적 안정이 장수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2. 성생활은 남성의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제가 진료한 노년 부부 중 성생활이 원만한 경우 배우자가 산부인과 질환을 겪는 빈도가 낮았습니다. 이는 남성의 정액 속에 존재하는 강력한 항균 물질, 즉 세멘타민 C면 플라즈만이라 불리는 물질이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성생활은 자존감을 높입니다. 적절한 성생활은 노년 남성의 생명력과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심리적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감정을 회복시켜 줍니다. 노년 여성에게 있어 성생활의 이점 1.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줄어듭니다. 성적 자극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통증 수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2.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긴장 완화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 전 단계 여성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됩니다. 3. 체중 조절과 항노화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 해외 연구에 따르면 성생활은 일반 운동보다 더 많은 열량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 연구팀이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3번 이상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10년은 젊어 보이는 외모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여성의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켜 피부에 탄력을 부여하고
윤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기억력과 면역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한 연구팀은 성생활이 활발한 노인과 독거 노인을 비교한 결과 전자의 경우 에너지가 높고 기억력도 우수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미국 윌크스 대학의 연구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성생활을 유지한 사람들의 면역글로불린 수치가 높아졌고, 이는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생활은 단순한 관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권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년기의 성기능 유지와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주의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노년기의 성생활, 이런 점은 꼭 주의하세요. 1. 심리적 건강 유지가 중요합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나친 긴장이나 불안은 성적 기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과 사회적 교류를 통해 마음의 안정부터 챙겨야 합니다. 2. 생리적 건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단을 짜고 위장 기능이나 장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성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3. 상대방의 감정을 놓치지 마세요. 성생활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감정 교류의 연장선입니다. 서로를 보듬고 안아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 모든 행위들이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4. 규칙성이 중요합니다. 노년기 성생활은 한 번의 큰 자극보다는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교감이 중요합니다. 한동안 관계가 없다가 갑자기 재개할 경우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가능한 한 규칙적인 성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성생활이 단절되면 성에 대한 관심과 욕구 자체가 사라질 수 있고 이후 다시 성생활을 재개하고 싶어도 심리적, 신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생활 전 준비도 중요합니다. 5. 충분한 전이가 필요합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은 충분한 애무와 감정적 준비가 핵심입니다. 성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상호 간의 애정 표현을 충분히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신체 반응이 자연스럽게 유도되고 성적 욕구도 긍정적으로 자극됩니다. 6. 체위는 편안함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나 근력이 젊을 때와 다르기 때문에 무리한 체위보다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측면 체위나 여성 상의 체위는 부담을 줄이고 편안한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의 신체 조건에 맞춘 체위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7. 환경도 신경 써야 합니다. 성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온도, 습도, 사생활 보장 등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과 창문의 구조, 외부 소음 차단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안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8. 적당한 빈도와 강도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생활은 마치 단거리 달리기처럼 심박수와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과도한 흥분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생활은 무리하지 않고 즐겁고 편안해야 진정한 만족감을 줍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성관계는 오히려 피로와 신체적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 적절한 빈도로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년기에도 성생활은 충분히 필요하며 부부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신체 건강, 정서적 안정, 부부간 친밀감 회복 등 삶의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과 상담하면서 항상 마주하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나이 든 여성도 아직 매력적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 어떤 의학적 조언보다 따뜻한 공감과 진심 어린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도 늘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어 합니다. 화장을 하고 옷을 고르고 향수를 뿌리는 일.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을 아끼고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은 내면의 욕구이기도 하지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들이 멋을 부리는 건 남성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냐. 고요. 하지만 제 생각엔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성의 꾸밈은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가끔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본능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고대에는 여자는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 앞에서 더욱 아름다워진다. 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표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여성의 나이에 따른 매력과 감정의 변화, 그리고 중년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여성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종종 듣는 또 다른 고민은 이런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요. 예전에는 저도 예뻤고 사랑도 받았는데 이제는 그냥 나이 든 사람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성의 매력은 단지 젊고 예쁜 시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각 시기마다 여성은 전혀 다른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먼저 20대 여성은 누가 봐도 가장 싱그럽고 순수한 빛을 품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여성들은 아직 사회에 진출하기 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거나 막 사회를 접하는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에 대해 갖는 마음도 순수하고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어딘가에서 내 운명의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안고 살아가곤 합니다. 이 시기의 여성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도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이유에서 시작되죠. 운동장에서 농구하는 남자가 멋져 보여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에게 호감이 생겨서, 그런 단순한 감정에서 시작되는 첫사랑의 떨림은 그 누구보다도 강렬하고 투명합니다. 그들은 마치 막 피어나는 꽃봉오리처럼 생기와 활력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맑고 윤기 있는 피부, 자연스러운 몸짓과 눈빛, 호기심 어린 말투 하나하나에서 삶에 대한 설렘이 느껴지죠. 그래서일까요? 이 시기의 여성들은 젊은 남성은 물론이고 중년 남성에게도 어느새 시선을 끌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 자체로 청춘의 향기와 생명력을 내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감탄하는 나이대는 바로 40대 여성입니다. 이 나이의 여성들은 이미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거쳐 마음이 단단해지고 삶의 무게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 인간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 시기의 여성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이끌고 있는 주체적 존재로 거듭나 있습니다. 겉모습은 비록 20대만큼 눈부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대신 안정과 믿고 세련된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이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만난 40대 여성 환자분들 중 혼자서도 삶을 잘 꾸려가며 자신만의 페이스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잘 돌볼 수 있어서 혼자 있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내면의 단단함이야말로 누군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남성들도 합니다. 자기 삶을 정리할 줄 알고 여유로우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여성은 자신감이 느껴지고 쉽게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요.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50대 이후 여성들의 매력과 인생의 깊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40대 여성의 매력은 단순한 외모가 아닌 품위 있는 태도, 깊이 있는 사고력, 그리고 고급스러운 말투에서 드러납니다. 그런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남성들 눈에는 단연코 매력적이고 내면이 풍부한 완성형 여성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성숙한 섹시함까지 더해진다면 그 자체로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죠. 물론 이 섹시함이란 외적인 것이 아닌 삶의 경험과 자신감에서 비롯된 여유로운 매력을 의미합니다. 이 나이의 여성들은 더 이상 유치하거나 이상적인 사랑을 꿈꾸기보다는 현실 속의 사랑을 알고 더 깊이 공감하고 감싸 안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녀들은 교양을 갖추었고 삶의 경험을 통해 남자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며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모성적 따뜻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여성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습니다. 감정을 절제할 줄 알고 조급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롭고 단단한 태도를 유지할 줄 알지요. 삶은 늘 변화하고 언젠가 젊음은 지나가며 더 아름다운 누군가와 비교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의 매력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것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깊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나이, 50대 이후의 여성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세월은 미인을 이기지 못한다. 고요. 저는 임상에서 정말 많은 50대 여성들을 만나며 느낍니다. 이 시기의 여성들은 성숙함과 지성미가 어우러진 조용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20대의 화려함도 40대의 단단함도 아닌 이제는 인생 전체가 녹아든 잔잔한 향기 같은 아름다움입니다. 그녀들은 오랜 세월을 걸으며 사람 사이의 온도차, 삶의 무게, 외로움과 사랑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그녀들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고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원망은 흘려보내고 아름다움은 마음에 담아 한층 더 여유롭고 관조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녀들은 잘 꾸민 외모가 아닌 잘 가꾼 마음에서 풍겨나오는 진짜 매력을 지녔습니다. 절제된 태도, 온화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삶을 아끼는 방식에서 깊은 존경심과 매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삶을 섬세하게 바라보고 작은 꽃 한 송이, 하늘의 구름, 강가의 물살 같은 자연의 모든 것에서 감동을 느낄 줄 아는 감성의 깊이도 이 나이대 여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녀들의 눈빛에는 경험이, 그녀들의 미소에는 여유가, 그녀들의 말 한마디에는 인생 전체가 녹아 있습니다. 50년을 넘긴 세월. 그 모든 풍파와 따뜻함을 견디고 피어난 한 송이 여성의 꽃. 그 꽃은 누군가를 놀라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답게 정직하게 그리고 온전히 피어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성은 나이에 따라 다른 빛을 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답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식, 품격, 감성,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여성은 자신만의 가장 깊고 강한 매력을 발산하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몸이 늙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깊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 여성들처럼 인생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다른 빛으로 피어납니다. 청춘의 순수함, 중년의 단단함, 그리고 50 이후의 지혜와 여유까지. 삶의 모든 시기는 소중하고 사랑받아 마땅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은 그런 삶의 일부입니다. 누구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어루만지는 그 따뜻한 순간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해줍니다. 저 역시 많은 환자들과 시간을 함께하며 느낍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였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짧은 이야기가 바쁜 일상 속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 작은 용기, 혹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저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입니다. 당신의 좋아요,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고 내일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